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ll be landing at the airport in just a few minutes. 한 권의 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시간. 통일 책방 함께 읽는 통일. 오늘 이번 시간에 소개할 책은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혜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2016년,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오신 거죠? 네네, 맞아요. 2016년 여름에 그때 이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일하던 남편과 네. 그리고 런던에서 공부하던 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대사관의 가족이어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하시게 되셨나요? 간절한 마음이었죠.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많은 자유를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기록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북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책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과정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놀란 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 식어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어 공부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있다 하는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북한어를 공부도 했고 또 책을 쓰자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혜선 개인의 기록이자 한 가족의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북한 사회의 실상을 가감없이 그려낸 책, 이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책의 첫 장, 첫 문장을 보면 북한은 토대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토대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고 특히 이 좋은 토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심 계층이 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작가님께서도 북한에서 이 좋은 토대에 속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 쪽에 내가 어렸을 때는요 나는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아버지도 이제 간부였고 또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김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이게 이제 내 삶이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무리 내가 핵심 토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한 순간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사이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북한 고위층의 삶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많이 달랐나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요. 북한은 사람을 이제 핵심 계층이라든가 동료 계층이라든가 적대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우선 토대도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간부가 되면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 충성을 하게 되면요. 식품이라든가 병원 치료 조건이라든가 살림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격차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김씨 일가에게 더 충성할 것을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럽에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 사회가 미래가 없는 사회라고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 적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와서 살면서
북한 사회 제도가 우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회 제도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 김씨 일가는 오래 갈 수가 없겠구나. 네, 너무 주민들의 삶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래서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나 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네. 하고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책 속에 나오죠. 네, 저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겨울에 이 베란다를 철거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때 이제 열을 받은 건 엄동설안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이 중국 방문하고 오면서 평양시 아파트를 쭉 보니까 다 베란다에 겨울이니까 이제 다 창문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거는 북한식이 조선식이 아니다. 네, 이거는 중국식이다. 해가지고 다 떼라. 엄동설안에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추워요. 겨울에. 정말 밖이나 갔거든요. 거의. 그래서 떼라 그러는 바람에 온 평양 시내에서 그 아파트를 이제 그것도 시기를 많이 준 게 아니라 3일이었던가. 3일이었어요. 주말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그걸 떼놓으라고 온 평양시가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게 평양 시민들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란 몰라라. 그렇게 떼라 붙여라 하는 걸 몇 년을 두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분노가 차올랐었죠. 작가님, 난생 처음 이 북한 땅을 벗어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잊을 수가 없죠. 네. 우리 가족이 외국에 이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게 큰아이가 아팠기 때문에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또 이제 워낙 어려운 병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부부가 결심을 하고 외국에 나가자 했는데 그때 우리 무역성에서 그 시리아에서 상품 전람회를 그때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이렇게 참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령을 받았어요. 외국에 나가게. 북한은 하나하나 외국에 나가는 것도 많은 그 검열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해가지고 그 북한 그때 평양역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호주에서 단동으로 들어서는 이 철교가 있어요. 그게 철교만 넘어서면 중국 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제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열차를 타고 철교를 넘어서면서 그때 제가 나는 이젠 자유로운 몸이로구나. 나는 내 의지대로 이 세상 어디에도 이제 갈 수 있는 몸이로구나. 이렇게 온몸에서 이제 사슬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때 그런 희열을 한번 느꼈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유를 원하고 있었구나. 자유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희열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지의 그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만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데려가자고 보니까 외교관에게 치료비라든가 뭐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되는 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다 자부담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복지제도라는 게 우리 외교관으로서 북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지만 그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라든가 그리고 삶의 삶의 방식이 북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딱 비교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몰랐었거든요.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의 복지 제도는 어떤가요? 북한의 복지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북한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게 세금 없는 나라라고 자랑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세금에 의해서 사실은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세금을 안 받거든요. 네. 정말 안 받아요. 세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내자면 주민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둘이 합쳐서 한 달 받는 월급이 1불도 안 되거든요. 미화로. 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되지 않고요. 아, 우리는 안 되겠구나. 관심이 없구나. 발표만 했지 이 관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국가제도 자체가 상관이 없고 참 그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알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ll be landing in the airport in just a few minutes. 이런 치열한 고뇌를 거쳐서 네. 2016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네.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큰아이는 졸업을 했고, 네. 네, 한국에 와서 벌써 대학을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둘째가 이제 졸업 학년에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오길 잘했구나. 그리고 감사해요, 아이들이. 네. 네. 네,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혜선 작가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가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책을 쓰면서 자유의 소중함, 네. 네, 북한에서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지만 자유를 빼앗기면 예, 정말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에 대해서 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정의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네. 사람과 네. 동물을 구분하는 네. 자유를 잃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유, 뭐 사람의 정치 이념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네. 네.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런 초보적인 이게 이런 자유를 잃게 되면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 네. 네.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혜선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